네, 지금 여의도 국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정치부 여당 반장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야당 반장인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셨어요? 저희 목소리들이 왜 이래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오늘 주제인 조국 후보자를 그 기사를 지금까지 쓰고 지금까지 쓰다가 다들 이미 지쳤어요. 네, 넋이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여자 기자들의 초췌한 모습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야당 반장 정유경 기자, 자유한국당 뭐 누군가는 물 만난 고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안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국의 일종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친일 프레임에 굉장히 휘둘려 왔었는데 네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데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조국 후보자가 그 전부터 사실 야당과 계속해서 각을 세웠었죠. 세워왔던 네. 그런 당사자인데 거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내로남불 프레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에 딱 적확하게 맞는 케이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계기로 총선 때까지도 네. 쭉 물고 가보겠다. 늘어져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소위 말하는 야당의 이 친일 프레임이 총선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딱 국면이 정말 전환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여당 반장이자 김진아 기자,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견 좀 엇갈리나요? 아니면 초상집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그게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 조국 지킨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킨다. 좀 네네네. 그러니까 조국이 약간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조국 후보자를 지킨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약간 미세하게 좀 흔들리는 거는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 기조가 아마 의혹이 계속 나오고 또 영향이 있으면 주말까지 영향이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주류 대부분은 지키고 간다. 예, 조국은 지킨다. 조국 예. 지킨다 이런 분위기군요. 네, 정유영 기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조국이 장관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늘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워딩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강경하게 조국 투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네.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당 리더십 문제로 계속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통합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장외투쟁을 또 지지율이 계속 부진하니까 장외투쟁을 선언했는데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극심했어요. 네네. 아무 성과도 없는 장외투쟁을 정치 신인의 돌파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가열되고 네. 특히나 이 딸의 입시 문제가 국민들의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황 대표로서는 당 지지율 집결의 기회를 맞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24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 집회가 있잖아요. 네네. 이때 청년들을 불러 올리겠다고 합니다. 무대 위로. 청년들을.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집회 때 레드카펫을 깔고 지도부가 올라가서 환호를 네. 받는 모습으로 네. 약간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젊은 층들의 실망한 마음을 돌려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죠. 그 입시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리이죠. 입시, 네, 병역 이런 문제들. 이 딸 입시 특혜 의혹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생 얘기, 뭐 사모펀드 얘기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입시 문제로 수렴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까? 네, 오늘 또 했습니다. 그 3일 전인가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재단 문제를 놓고 네. 또 동생 부부의 무슨 재산 위장 이혼 이런 네네. 문제를 놓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딸 입시 문제를 타겟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네. 한국당 쪽에서는 정유라 때 나왔던 혐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거든요. 뇌물 혐의요. 네. 업무방해 쪽이 아니라 뇌물 혐의. 직권남용과 뇌물, 네네. 장학금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네, 네. 조 후보자의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오늘 똑같이 네. 고발을 했는데 네. 바른미래당의 보면 딸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이 했고요. 이게 입시를 허위 정보를 이렇게 제출을 함으로써 사실상 입시를 방해했다. 네.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아니 직권남용이래. 저기 네. 업무방해가 적용될 업무방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결국은 입학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 딸 아니면 당시 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인 이제 조국 그렇죠. 후보자한테 그 의 직사가 영향력이 있다.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런 논리를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김진아 기자, 그 민주당도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여러 명이. 어떻습니까? 주로 논리가 어떤 거예요? 불법 위법은 아니니까 괜찮다 이겁니까? 국민 정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조국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따져봤을 때 이거 절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하도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따져보면 그때 이제 단국대 문제 그 제일 저자로 논문 했을 때가 2006년이거든요. 네. 2006년이면은 그때가 아마 2006년? 2006년, 아, 2008년. 2008년이죠. 12월. 그때는 네.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니까 이제 그때는 조국 후보자가 야당 인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엄혹했던 시절에 네. 과연 특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또 논리고 또 이제 그 딸이 의전원을 갔을 때 네. 그리고 장학금 받았던 시기가 2016년. 네. 그때는 또 박근혜 박근혜 정부 정부 때. 이제 국정농단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조국 후보자가 또 야당 쪽에서는 좀 이름값을 하는 분이긴 하지만 야당 사람인데 네. 과연 그런 특혜를 그 시기에 줬을까? 거기서 이제 민주당은 특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박근혜 시절에 네. 혹은 이명박 시절에 조국 당시 교수가 어떻게 민정수석 될 거 알고 어떻게 장관 될 거 알고 그렇게 했겠냐 그렇게 이런 했겠느냐.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뭐좀 부유층 자녀의 그냥 스펙 쌓기였는데 그걸 어떻게 특혜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그런 논리로 논리를 방어를 하고 논리라고 있군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방어를 좀 하고 계신 네. 분 중에 한 명이죠. 이 조국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가 보편적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좀 많이 무리수를 많은 무리수를. 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그 법사위원들이 어저께 그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그 해명이었던 건데 해명이라기보다는 방어였는데 네. 기자들 반응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하냐. 오히려 이게 국민 정서를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감각 없이 받아들인 것 같다. 더 자극하는 거 더 아니냐.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주류의 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입장이긴 한데 불법 합법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자의 언행 불인치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그렇죠. 문제다 네. 이렇게 취지를 그래서 당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해보고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우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계속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당에서는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국민 정서는 돌아섰는데 정서 싸움. 네, 정서상이 이제 돌아섰고 교육은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거를 건드렸는데 네.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누가 지금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겠냐. 지금 전형적인 약간 내로남불식의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열받았는데 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의원총회가 어떤 의원이 말하기로는 입단속 의원총회였다. 입단속용. 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진짜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하기 전에 우리의 당 입장을 정하자. 스탠스를 좀 정해야 스탠스를 되니까. 정하자. 그런 거였고 실제로 박용재 의원이 먼저 라디오에서 얘기했었죠. 이제 네. 우려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원총회를 했는 건데 그래도 약간 우려는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정유경 기자, 그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를 고발한 거 이번 건 왜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면 많았군요. 자유한국당이 네. 사실 고소고발전을 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슨 일만 나면 요즘은 툭하면 사법 보러 네, 가니까 고소고발장을 하고 그래서 그 당 지도부가 법조 출신인 게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네. 대표 원내대표 다. 네. 2018년 12월에는 그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로 네네, 이거 기억납니다. 관련해서 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네. 직무유기 이렇게 고발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그 공무원 핸드폰 감찰을 했다, 네네네, 포렌식을 네. 했다. 이때도 또 한번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고발이 이미 있었군요, 여러 차례. 네, 그래서
그 최교일 의원이 당 법률 지원 단장인데 너무 고발장을 많이 써서 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검사 정도였고, 출신이죠. 네. 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새로 왔을 때는 네. 드디어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와서 고발장을 써줄 사람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근데 오늘 또 이번에도 최교일 의원이 전담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쓸 예정이래요. 고발장을요. 네. 저기서 지금 제가 지금 찾아놓은 자료가 없는데, 네. 어쨌든 하여튼 지금 하나 뭐 또 준비를 네, 하고 계시다.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 이미 나왔던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혐의를 찾아가지고 당 법률지원단에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사실 이게 옛날과 다른 게 네. 그 전에는 이게 고소 고발전이라는 발목 잡기라는 약간 비판 냉소적인 시선을 샀다면 이번에는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 여론이 계속 이렇게 싸늘할 경우에 뭐 특검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말을 청문회도 꺼냈던 필요 것 같네요. 없고 네.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검 얘기 얘기를, 나왔죠. 네, 네. 얘기를 하는 것도 봐서 상당히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 중에 17%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이상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모든 많아요. 것들이 사법부로 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SNS 글을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담담하게 읽게 됐어요. 담담하네요. 그 전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톤이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약간 좀 이런 느낌. 지금 좌불안석인 여야 정치인 한국 사회 지도자 참 많을 거다. 기득권 집착에는 여야가 없고 청부, 졸부가 따로 있지 않다. 모두가 한 마음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건 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여야 없다. 아니라 네. 기득권 세력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살아왔는지. 자녀에게 좀 가장 유리한 길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사실 그게 뭐 새로운 수법도 아니고 네.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있는 방식, 제도를 있는 데서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한.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선에서라고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네. 최선을 나름대로의 그 최선을 다해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네.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지적이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흑수저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맥락이.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다고는 말하긴 힘들 거예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사석에서는 그래서 자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에게도요. 네네네. 황교안 대표도 얼마 전에 그 아들 발언을 했다가 네네. 굉장히 스펙 발언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다른 의원들이 다들 신인이라서 저렇다. 절대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절대 안 하죠. 네. 사석에서도. 의원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이제 문제인데. 꽃들이 잡힐까봐 네. 뭐 흠집 날까봐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나온 조승원 MBC 조승원 기자가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 지금 조국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피해 갔는데. 가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네, 어쨌든 아까 김진아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조금 떨어졌어요. 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리얼미터 3주차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전주 대비 2.7% 포인트 떨어진 46.7%. 네. 그리고 부정 여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또. 오차범위 내에서 그런 거죠. 오차범위에서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3% 포인트 떨어진 38.3%로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이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기사 쓸 때 의혹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주말까지 계속 가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추세가. 추세가. 네. 그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안 하진 않겠다고 해요. 안 하진 않겠다. 말이 어렵네요. 청문회는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김도우 법사위 간사의 경우에. 그런데 사실 이 청문회 시기도 그렇고 개최 여부 자체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네. 말아야 네네. 된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장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걸 그 정권에 대한 이슈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조국 이슈를 최대한 오랫동안 활용하는 게 네.
야권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 여야 간의 청문회 시기를 놓고 언제 할 거냐, 8월 안에 해라, 9월 네. 초에 해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로 계속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청문회가 불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좀 있습니다. 보이콧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텐데. 6512번님,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의혹은 의혹으로서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밝혔으면 하고 후보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야당에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거부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더욱. 언젠가 하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시간을 끌고 네.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아예 청문회를 안 할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취재한 내용인데 안 할 걸 대비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예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가칭 국민청문회? 국민청문회. 네, 국민청문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뭐 기자들을 부를 건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계속 예. 청문회 날짜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는다면 예, 어떻게든 그렇죠.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이고 청와대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아, 실제 예. 그렇습니까? 한국당의 네. 목표는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낙마시키는 것. 아, 왜냐하면 그 청문 어떻게든 소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임명할 수 있는 약간 계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네. 여야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잡히게 되면 한국당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각각 결집하는 그 세력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두 분이 동시에 나와 계시니까 정리가 그냥 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 중도 뭐 그 낙마할 가능성, 그러니까 중도 사퇴할 가능성 혹시라도 있어 보입니까? 두 기자 생각하시기 어때요? 그럼 아무래도 청와대나 여당에서 조금 더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정면 돌파 이제 왜냐면 조국 음. 후보자도 지금 해명을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게 이제 터지고 아니면 네. 국민 뭐 촛불 집회 지금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은 그래주면 고맙다. 뭐 거의 이런 기세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전국 1,5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